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영입니다. 올 들어 전기차 판매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높다는 소식 자주 접하셨죠? 실제로 올 1분기 신차 등록 대수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99,800여 대로 전년 대비 46.3%나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 자동차 전체 판매량이 40만 1000여 대였으니 4대 중 1대는 하이브리드란 이야기죠. 국산차 시장에서는 소렌토와 카니발, 산타페 등 현대기아 SUV 및 RV를 중심으로 판매가 크게 늘어났고, 수입차 시장에서는 일본차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5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신형 팰리세이드에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장착된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수입차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도요타, 혼다 두 일본차의 서로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거기서 이어진 글로벌 전략을 짧게 살펴볼까 합니다. 이 앞선 영상에서 현대기아차는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일본차 브랜드들은 직렬형과 병렬형 각각의 장점만 융합했다고 해서 스스로 직병렬 방식이라고 소개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도요타는 직병렬 혼합식, 혼다는 직병렬 전환식이라고 서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도요타는 엔진과 모터가 끊임없이 서로 힘을 보태면서 연료 효율을 높이는 전형적인 동력 분기형 파워 스플릿 타입이고, 상대적으로 혼다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모터가 주로 구동에 힘을 발휘하고 엔진은 배터리 충전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둔 직렬식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요타는 동력 분할 장치가 핵심이고, 혼다는 동력 전환 장치와 직결 클러치가 포인트인데요. 이게 각 주행 상황에 따라 어떻게 에너지가 이동하는지 보면 조금 더 알기 쉽습니다. 출발 직후 도심에서는 둘 다 배터리와 구동용 전기 모터를 적극 사용하지만 가속을 할 때나 고속에서 힘을 더 내야 할 때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도요타는 가속 또는 고속 주행에서 엔진과 모터가 함께 구동력을 제공하는데, 크루징 상태에서 엔진에 힘이 남으면 발전기로 배터리 충전도 하고, 갑자기 추월을 해야 할 때 힘이 더 필요하면 배터리에서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당겨 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엔진의 힘을 배분하는 동력 분할 장치와 이 순간순간 모터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컨트롤 유닛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혼다는 가속이나 고속 영역에서 보다 많은 힘이 필요할 때 엔진이 구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용 모터를 돌려서 전력을 보다 더 많이 공급합니다. 이건 사실상 직렬 방식에 가까운데요. 또 한편으로 이 고속에서 일정 속도를 내야 하는 크루징 구간에서만큼은 엔진 효율이 가장 높아서 엔진만으로 달립니다. 물론 크루징 구간에서 엔진만 사용하다가 다시 추월이나 순간적인 가속 시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구동력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는 극히 짧은 순간이고, 다시 가속을 계속해야 한다면 엔진은 충전에 보다 집중하고 모터 중심으로 구동력을 제공해요. 기본적으로 모터가 구동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캠리와 어코드 둘만 비교하더라도 재원상 어코드의 모터 출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어코드 같은 경우 모터만으로 시속 18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처럼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실현을 바탕으로 가속력이나 퍼포먼스에서 보다 역동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혼다의 방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이 오랜 노하우를 반영하듯 도요타가 종합적인 연비 효율성 측면에서 한 발 더 앞서고 엔진 구동 시 이질감이나 전반적인 승차감에서 보다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차값의 결정적인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해요. 이런 각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차세대 미래 전략에서도 바로 차이를 보입니다. 도요타의 차세대 전략은 멀티 패스웨이입니다. 전 세계 각 지역별로 에너지 수급 상황과 인프라, 시장 분위기에 따라 보다 많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를 기본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수소차, 탄소 중립의 퓨얼셀 차량 등 크게 6가지 제품군을 모두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워낙 이 미래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과 산업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도요타가 뒤처진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전기차 시장이 위축된 현 시점에서는 이게 또 옳은 방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도요타가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선두주자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토요타가 이 전기차 부분에서 한 방의 역전을 노리면서 사활을 거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2027년에서 2028년 목표로 하는 만큼 전기차는 그 이후 승부를 걸려는 움직임이고요.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 최근 내세우는 라인업은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국내에서도 원메이크 레이스를 개최하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라인업을 내세우면서 토요타는 향후 3, 4년간 이 PHEV에 집중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혼다는 PHEV든 전기차든 수소연료 전지차든 어쨌든 이 차세대 이동수단은 전기 모터가 핵심이라며 이 모터 기술에 보다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앞서 살펴본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봤듯 실제로 최근 수년간 전기 모터의 고회전, 고토크 성능과 소음 저감 기술 등 다양한 특허를 내놓았고 이 파워 컨트롤 부분에서도 기술 내재화에 적극 나서면서 이 고성능 구동 모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한한 본사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지금 하이브리드에 탑재되는 전기 모터들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이 전기차 영역까지 염두하고 기술적으로 수평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기술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PHEV로 시간을 벌고 전고체 배터리에 승부를 건 토요타와 이 모터에 보다 집중한 혼다,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지금 자동차 산업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격변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하이브리드와 더불어서 이 중국 전기차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최근 베이징 오토차이나의 영상도 함께 보시길 바라며 전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